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20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강의록인데요. 네,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들 있잖아요. 뭐 순환 관계라던가 배타적 관계, 서브 타입 처리 같은 거요. 네, 실무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나갈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순환관계나 배타적 관계 처리 방법, 그리고 그 서브 타입,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비교해 보고요. 실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 사례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순환 관계. 예를 들면 사원 테이블 안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뭐 그런 거요. 네. 순환관계. 이건 기본적으로는 1.n 관계 처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키, FK를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기 테이블의 기본 키를 가리키는 컬럼을 하나 더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최상위 관리자다. 그럼 참조할 상위 관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래키 컬럼은 널 값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네, 그걸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 관계 중에 딱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배타적 관계라고 하셨죠. 주문이 개인 고객 아니면 법인 고객 둘 중 하나에만 연결될 때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배타적 관계.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아예 관계별로 외래키를 따로 두는 거예요. 개인 고객 FK, 법인 고객 FK 이렇게요. 그럼 해당 안 되는 쪽은 그냥 널로 두는 거죠. 널 처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외래키는 하나만 두고요. 대신 고객 유형 같은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개인 고객인지 법인 고객인지 구분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널 대신 유형 코드를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 네. 장단점이 좀 다르죠. 자, 이제 핵심 주제인 서브 타입으로 넘어가 보죠. 직원이라는 큰 개념 아래 정규직, 계약직 이런 하위 타입들이 있을 때요. 테이블 설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죠. 강의록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단일 테이블 통합이에요. 단일 테이블 통합이요? 그냥 하나로 다 합치는 거요? 네, 슈퍼 타입, 그러니까 직원의 공통 속성이랑 모든 서브 타입, 정규직, 계약직의 고유 속성까지 전부 한 테이블에 넣는 거죠. 그리고 직원 유형 같은 컬럼으로 타입을 구분하고요. 하나로 합치면 여러 타입 묶어서 조회할 땐 편하겠네요. 맞아요. 그게 장점이죠. 근데 만약에 서브 타입별로 고유한 속성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그럼 특정 타입이 아닐 땐 그 컬럼들이 다 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널 값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공간도 차지하고요. 컬럼당 1바이트씩 추가로 들거든요. 또 인덱스 효율 같은 것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성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널이 적을 컬럼을 테이블 앞쪽에 배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최적화도 신경 써야 하고요. 그럼 반대로 테이블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게 두 번째 전략인데요. 서브 타입별 테이블 분리. 말 그대로 정규직 테이블, 계약직 테이블. 이렇게 서브 타입마다 테이블 아예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따로요. 그럼 공통 속성, 뭐 이름 같은 건 어떻게요? 그 공통 속성은 각 서브 타입 테이블에 중복해서 가지는 거죠. 이건 장단점이 딱 반대겠네요. 널 문제는 없겠지만. 맞아요. 특정 서브 타입만 조회할 땐 아주 깔끔하죠. 근데 여러 서브 타입을 한 번에 보거나 공통 속성 가지고 뭔가 하려면 이게 좀 그렇죠. 조인이나 유니온 같은 걸 써야 하니까 SQL이 복잡해지겠네요. 네, 복잡해지고 성능 부담도 커질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도 있었죠. 아크 형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크 모델. 이건 슈퍼 타입 테이블, 그러니까 공통 정보만 가진 테이블 하나를 중심에 두고요. 각 서브 타입별로 필요한 고유 정보만 담은 테이블들을 따로 만들어서 관계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정규화는 잘 되겠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깔끔하죠. 근데 거의 모든 조회에 조인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 물리 모델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방식보다는 좀 덜 선호되는 편입니다. 와, 이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강의록에 병원 처방 시스템 예시가 있었잖아요. 네네, 환자 정보는 공통인데 처방 종류가 엄청 다양했다고. 맞아요. 약 처방, 수술 처방, 검사 처방
서브 타입이 정말 많고 각 서브 타입들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속성도 엄청나게 달랐던 거죠. 공통 속성은 몇 개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은 어떤 방식을 택했죠? 거기는 결국 서브 타입별로 테이블을 다 분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을 썼다고 해요. 아, 각 부서별로는 편했겠네요. 그렇죠. 약제과나 수술실 같은 각 부서 시스템은 단순해졌는데 문제는 환자 한 명의 전체 처방 내역을 본다거나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것처럼 통합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였어요. 아, 모든 서버 타입 테이블을 다 뒤져야 하니까 SQL이 엄청 복잡해졌겠군요. 네, 맞습니다. SQL이 너무 복잡해지고 성능 문제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차라리 세 번째 방식, 그러니까 슈퍼 타입 테이블 하나 두고 서브 타입 테이블 연결하는 방식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후계가 있었죠. 데이터가 정말 커지면 뭐 수천만 건, 수억 건 이렇게 되면 이런 설계 방식의 장단점이 훨씬 크게 와닿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단순히 테이블을 합치냐 나누냐 이 고민만으로는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이제 파티셔닝이라는 기술이 아주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이요? 네. 논리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테이블인데 물리적으로는 특정 기준, 예를 들면 서브 타입 구분값이나 날짜 같은 걸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오,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쪼개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쿼리는 단일 테이블 쓰듯이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데이터 관리, 뭐 대량 삭제라던가 인덱스 관리 같은 건 파티션 단위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통합 방식의 단순함과 분리 방식의 관리 용이성, 이 장점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이 파티셔닝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게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이분법적인 고민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현대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를 정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문자열 타입에서요. 가변 길이 타입, 예를 들면 VARC2 같은 게 고정 길이 타입, 차 같은 것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고정 길이는 왜 불리한가요? 고정 길이, 예를 들어 차 11개 잡으면 ABC 세 글자만 넣어도 나머지 7자리를 공백 스페이스로 채우거든요. 이게 공간 낭비도 낭비지만 나중에 데이터 비교할 때 이 공백 때문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버그 사례도 언급됐었죠. 아, 비교할 때 ABC랑 ABC 공백, 이걸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DBMS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변 길이를 쓰면서 길이는 예상되는 최대치보다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 특히 서브 타입 처리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 규모가 커졌을 때는 파티셔닝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관리 용이성과 성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기술 DBMS 같은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단순히 그 기능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도구가 나왔다고 해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좋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더 요구되는 거죠. 더 좋은 도구는 더 나은 기술을 요구한다. 오늘 이 말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학습이나 업무 영역에도 어떤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